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제 기준에는 탑건 매버릭 관람은 남돌비가 가장 좋았고, 돌비 시네마를 싸게 보는 법이 있걸랑요. 용암액 기준으로 거의 30%가 저렴한 셈이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매영남입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탑건 매버릭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극장에서 누릴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2회차는 특별관에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탑건 매버릭을 특별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이거든요. 왜냐면은 다음 주면 벌써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을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토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3D 상영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토르가 무지하게 별로이지 않는 이상 이 시간 빼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상영을 잘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영상이 탑건 매버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영화들도 이제 특별관에서 이제 보실 텐데, 그때도 이 영상 하나로 이제 특별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특별관 가서 본 경험 그리고 팁 위주로 제가 아는 특별관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영상에 좀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탑건 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5회차를 했습니다. 남돌비에서 유료 시사를 보고, 남돌비 돌비 시사회 때 초대 감사하게 해주셔서 갔고, 용암액 갔고, 용 4D 갔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남돌비까지 이렇게 딱 5회차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제 기준에는 탑건 매버릭 관람은 남돌비가 가장 좋았고 국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용 4D 놓치지 마시라 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사실 이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남돌비가 국내 최고라고 꽤나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이번 탑건 매버릭에도 여지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돌비부터 특별관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좀 놀란 거는 용암액에 비해서 돌비 시네마가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뭐 일반인 분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남돌비, 코돌비 하면은 몰라요. 이러신 분들이 은근 많아서 조금 놀랐고, 뭐 일단 돌비 시네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This is Dolby Cinema. It's where the most advanced cinematic technology you've ever experienced begins. This is Dolby Atmos. The number of speakers around you no longer matters, because this is the world's first object-based cinematic audio. With powerful moving audio that transcends from channels to moving around you with pinpoint accuracy. Whether the soundscape sets the mood of a scene, come on, you guys, let's go! or captures the full extent Secret of nature's fury. And remember this? It's just the beginning of Dolby Vision. Because what you thought was black isn't. This is black. This is contrast that reveals details deeper than any image you've seen on a screen. This is luminance that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white and pure energy. Energy that is about to reveal an entire universe of color you've never experienced in the cinema.
조금 이해가 되시죠? 코돌비는 코엑스 메가박스에 있는 돌비 시네마를 얘기를 하고 남돌비는 남양주 메가박스에 있는 돌비 시네마를 얘기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특별관 하면 사실 용화맥인데 용화맥보다 돌비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사운드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볼 때 화면보다는 사운드에 조금 더 예민하고 사운드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용화맥과 돌비의 화면에서의 갭보다 사운드에서의 갭이 훨씬 큽니다. 처음에 이제 IMAX처럼 돌비 시네마도 이제 영화 시작, 본편 시작 전에 돌비 시네마에 대한 그 영상, 아까 나왔던 그 영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상영관이 얘기를 해요, 나한테. 사운드가 개쩌는 상영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꽝꽝 이렇게 되거든요. 돌비 시네마 안 가보신 분들은 돌비 소개 영상부터 사운드에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을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면 일단은 그 영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초반부에 그 다크스타 이렇게 이륙 팡 하는 그 장면 뭐 대단하고요. 전투기 관련 씬들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도 몰입도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건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화면인데 화면이 IMAX가 용화맥이 막 이렇게 크니까 화면으로 치면은 용화맥이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돌비가 더 낫습니다. 물론 뭐 스크린 크기 자체는 용화맥이 큰 게 맞아요.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영화가 그 큰 화면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화면비 때문인데 뭐 레터박스니 뭐 HDR이니 뭐 DMR이니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나 뭐 어려운 내용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화면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2.39대 1, 1.9대 1, 그리고 1.43대 1 이렇게 나뉘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화면이 점점 커집니다. 2.39대 1이 이제 일반 화면비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IMAX 비율인데 1.9가 일반 IMAX 비율이고 1.43대 1이 바로 용화맥 비율입니다. 그래서 1.43대 1 영화를 틀면은 용화맥이 가득 차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1.43대 1짜리 화면비를 가진 영화가 거의 없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딱 두 개예요. 제가 알기로 버즈 라이트이어랑 8월에 개봉 예정인 조던 필 이제 겟아웃 감독 아시죠? 이제 노비라고 새로 나오는데 그 영화 이렇게 딱 올해 기준으로 두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IMAX 카메라로 찍은 IMAX 영화가 1.9대 1이에요. 그래서 IMAX 카메라로 찍은 영화라도 용화맥에서 영화를 관람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영화는 1.9대 1짜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비는 거예요. 이게 탑건 매버릭도 1.9대 1입니다. IMAX 인증 카메라 이제 소니 베니스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로 찍었고요. 이제 1시간 정도 화면이 이제 1.9대 1로 확장이 돼서 나오고 이제 대화 장면에서는 2.35대 1로 나오고 일반 비율로. 어쨌든 탑건 매버릭도 용화맥에서 보시면 위아래 화면이 비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 비율이 맞는 1.9대 1 화면비를 가진 일반 IMAX관에서 보면 어떠냐. 일반 IMAX관의 문제는 대다수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생긴 지가 좀 오래돼갖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왕십리, 인천, 판교, 서면, 울산 삼산, 전주 효자 같은 대형 지점들이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뭐 좀 되면 어떠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영사기도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질 구현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제 반면에 돌비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듀얼 4K 레이저 프로젝터를 씁니다. 스펙상으로는 용화맥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돌비 시네마는 앞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돌비 비전이 있죠. 이 돌비 비전이 알록달록한 장면들 나오는 영화, 그리고 좀 어두컴컴한 장면이 많은 영화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 정확히 두 알록달록이랑 어두컴컴에 해당되는 영화가 아쿠아맨이랑 더 배트맨이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코돌비에서 아쿠아맨 그때 뭐 상영회 했었나 해서 그때 개봉 이후에 봤었는데 와, 영화 자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알록달록 하잖아요. 야, 그 구현이 그때 딱 이제 인식이 돼버리니까 알록달록한 영화는 돌비에서 봐야 되는구나, 이걸 딱 인식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더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배트맨 아예 특별관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긴 합니다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배트맨이 어둠 속에서 이제 한 발자국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배트맨의 모습이 돌비에서 몇 걸음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돌비가 더 싸요. 이거 되게 큰 부분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침체 온다 뭐 난리라서 지금 솔직히 영화 표값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특별관 2만 원 돈 아닙니까? 지금 주말 저녁 기준으로 용화맥이 22,000원이고 일반 IMAX가 2만 원이고요. 남돌비가 18,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돌비 시네마를 싸게 보는 법이 있걸랑요. 요걸로 보시면 15,000원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화맥 기준으로 이제 7,000원이 싼 거니까 거의 30%가 저렴한 셈이죠. 예. 돌비 시네마 저렴하게 보는 방법, 15,000원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메가박스 앱에서 하단에 스토어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돌비 시네마 관람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5,000원에 이제 영화를 보시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좋은 점이 주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됩니다. 돌비
돌비 2D 기준인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왜 남돌비냐? 코돌비도 있지 않냐? 사실 코돌비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남돌비를 최근부터 가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가봤어요. 저도 2020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남돌비 존재 여부 자체를 몰랐고요.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남돌비가 약간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저도 돌비 관련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런저런 글을 많이 봤는데 돌비 중에 남돌비가 최고라는 것이 거의 중론이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6월 30일이죠. 대구에도 이제 돌비 시네마가 생겼는데 사실 뭐 제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코돌비랑 남돌비의 차이는 코돌비는 기존에 이제 MX관이라고 있었죠. 그거를 리뉴얼한 거고요. 남돌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돌비 시네마로 이제 설계가 돼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남돌비가 조금 앞서고 그리고 이게 볼륨 세팅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코돌비보다 남돌비의 사운드가 조금 더 뭐랄까 더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미세한데 분명히 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스크린 크기랑 상영관 크기가 남돌비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큰 화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코돌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코돌비에 대해서 딱 처음 가보고 되게 실망했던 게 너무 관이 작은 거예요. MX 때보다 더 작아진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코돌비를 안 가기 시작하신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남돌비 가보시면 어떨까 무조건 만족하시거든요. 그리고 장단점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코돌비는 뭐 삼성역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제 지하철로 가기 편하죠. 근데 반면에 주차비가 있고 센 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간에 4,800원이었거든요. 물론 뭐 22시 이후인가 그 이후에 가시면 조금 더 싸긴 한데 아무튼 주차비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좀 부담이에요.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남돌비는 반대로 주차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아웃렛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아웃렛 주차장이에요. 확실히 넓죠. 쾌적하고. 생긴 지도 거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년에 아웃렛이 생기면서 메가박스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래봐야 2년 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남돌비가 전설 속의 존재인가? 좋은 건 아는데 가본 사람은 없어. 약간 그런 기조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접근성이 최악입니다. 일단은 남양주에 있기도 하거니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런 최고의 극장을 남양주 아웃렛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우리 영화 팬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제가 찍어서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역이 있는데 경의중앙선 도농역이라는 곳이거든요. 일단 경의중앙선이에요. 저도 파주 살아서 진짜 제가 차를 산 이후에 한 8알은 경의중앙선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도농역에서 걸어서 30분입니다. 물론 버스가 다닌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배차 간격이 너무 길대나 그리고 되게 불편하다는 평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극과 극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아니 동네 보니까 그 돌비 애트모스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돌비 시네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뭐 돌비 애트모스는 메가박스의 돌비 시네마 말고도 MX관에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에도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간 관들이 있죠. 돌비 시네마랑 돌비 애트모스관이랑 차이는 두 가지인데 먼저 화면에 돌비 비전이 들어가 있는 거는 돌비 시네마가 유일하고요. 근데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서도 돌비 비전을 지원 안 하는 영화가 있으니까 이거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사운드가 이제 찐이랑 레플리카 이제 보급이라고 할게요. 보급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돌비 애트모스관은 스피커 위치랑 개수만 충족하면은 비교적 쉽게 라이센스를 준답니다. 근데 이 돌비 시네마는 이게 라이센스 발급이 까다로운 거야. 인테리어나 사운드 설계를 돌비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용자를 만들어야지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돌비 애트모스라도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비를 정리를 해보면은 돌비 중에 최고는 남돌비다. 그리고 알록달록하고 어둑어둑한 장면이 많은 영화는 돌비에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운드랑 음악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돌비에서 보시면 무조건 만족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 이제 뚜벅초 여러분들 코돌비 그리고 저처럼 자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남돌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주차장에서 제가 30초 컷으로 그 남돌비 가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거는 제가 추가로 쇼츠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되게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명당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봤을 때 H열이 전 좋았어요. 제가 I에서도 보고 F에서도 봐봤는데 H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1213을 저는 남돌비의 명당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IMAX인데 용화맥을 포함해서 IMAX보다 돌비가 더 나은 이유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럼 IMAX가 성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다른 IMAX관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선은 영상기가 다릅니다. 일반 IMAX관은 IMAX 제논이라고 2K입니다. 용화맥 같은 경우는 이제 돌비랑 동일하게 듀얼 프로젝터를 쓰는데 4K 레이저를 씁니다. 그리고 레이저 IMAX관이 용화맥이 유일해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기존 IMAX관이 노후됐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 IMAX라고 다 IMAX가 좀 아닌 게 이제 용산, 천호, 왕십리, 광교, 일산, 판교, 서면, 전주효자, 울산, 삼산을 제외한 곳이 IMAX 관이 스크린이 되게 작대요. 그래서 그 관들에서 광주 터미널 IMAX를 제외하고는 기존 상영관은 IMAX 관으로 리뉴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설계부터 IMAX로 설계된 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스크린 문제도 있겠지만 단차 문제가 생겨요. IMAX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 스크린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왜냐면 IMAX가 내세우는 캐치프라이즈가 영화를 볼 테냐 일부가 될 테냐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야 일부가 되지. 근데 일반관을 IMAX로 바꾼 곳은 단차가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앞사람의 머리에 가릴 수도 있고 감흥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용화맥도 이젠 좀 거품입니다. 가격이 최근에 오르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너프 됐어요. 너프.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단어겠지만 이제 능력이 깎였다. 왜냐면은 용산 IMAX 개관할 때 제가 가서 압니다. 거기서 4D도 봤었고 그 IMAX관에서 덩케르크를 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화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면은 뭐 지금도 괜찮아요. 최근에 또 고치기도 했잖아요. 그거 찢어져가지고. 사운드가 근데 일부러 진짜 볼륨을 줄여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요. 그 덩케르크 때 사운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덩케르크에 상영할 때만 해도 초반에 막 총 쏘고 난리잖아요. 막 도망가고. 거기서부터 발바닥이 이제 울려요. 그 발바닥을 간질간질하는 그 기분 좋은 그 사운드로 인한 그 간질간질함이 있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앉아있는 좌석 이 사이드도 살짝 이제 진동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번에 탑건 매버릭 보면서도 뭐 화면은 솔직히 돌비랑 비슷해요. 둘 다 선명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사운드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IMAX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영화가 IMAX 카메라로 뭐 전체 또는 일부 장면을 찍었다. 그래서 영화가 1.9대 1 또는 1.43대 1 일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1.9대 1 영화여도 이번 탑건 매버릭처럼 그래도 돌비가 낫다. 똑같은 1.9대 1 영화 볼 거면은. 근데 이제 1.43대 1 영화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용화맥 추천드리죠. 그리고 뭐 용화맥 기준으로 명당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물론 중앙열이 좋죠. 근데 중앙열은 예매가 열리면 그냥 나가요. 다 나갑니다. 뭐 시간대 상관없이 거의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사이드로 많이 하실 텐데 사실 뭐 사이드는 뒤쪽이면 다 괜찮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답니다. 왜냐면은 사람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대요. 이거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은 건데. 그리고 용화맥도 제가 주차 팁을 따로 찍어놨거든요. 그거 쇼츠를 해서 뭐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편하시게 용화맥 가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롯데에도 특별관 없냐? 롯데 특별관이 있죠. 엄청 큰 거 있습니다. 그 롯데 월드타워 J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에 슈퍼플렉스 G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4K 레이저 영상이랑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좌석이 628석이에요. 와, 무지하게 크죠?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크기만 큽니다. 4D 얘기를 좀 해볼게요. 4D는 이제 탑건 매버릭을 키워드로 정의를 한다면은 저는 경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4DX는 탑건 매버릭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포맷이다. 특별관 투어 목적지 중에 하나로서 정말 가치가 있고요. 용4D가 이제 보니까 주말 프라임타임 기준으로 지금 22,000원이거든요. 근데 돈값 확실히 합니다. CGV에서 영화마다 4DX 그 지수를 공개를 해요. 근데 이번 탑건 매버릭이 익스트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적어두세요. 탈 것 영화는 4DX가 진리다. 앞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4DX를 탑건 매버릭 이전에 관람했던 영화가 포드 V 페라리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제 친구들한테 제가 진짜 내가 보러 가자고 해서 욕 안 먹을 영화 한 번씩 같이 보러 갑니다. 야, 닥치고 따라와 해갖고 예매시켜서 같이 그때 일산 4DX에서 본 것 같은데 다들 뭐 너무 잘 봤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4D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제격인 영화가 이제 지금 개봉을 한 겁니다. 뭐 효과가 비도 내리고 막 탄내도 나고 뭐 다른 뭐 좋은 냄새? 이런 냄새도 나고 물도 한 번씩 뿌리고 뭐 눈도 오고요. 섬광도 막 터지고 뭐 재밌어요.
약간 놀이기구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용4D가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관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봤더니 뭐 다 매진이 거의 매진입니다. 그래서 용4D 이게 자리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좀 가기 힘든데 그럼 다른 4D 가면 어떻습니까?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 용4D 다음으로 좀 추천하는 데가 여의도랑 청담이에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엑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줍지 않은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4D관에서도 효과가 나쁘지 않을 거다. 근데 다만 용산이 제가 이제 청담 가보고 일산 가보고 용산 이렇게 세 군데 가봤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가보시기 전까지 모르시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4DX관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크린이 작아요. 거의 약간 동네 상영관에서 가장 큰 관 하나씩 있잖아요. 그 관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스크린 작아가지고 약간 실망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용산은 그나마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좀 가장 최근에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그 모션 체어 효과라고 하죠. 그 의자가 움직이잖아요. 그 효과가 용4D에만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스웨이 앤 트위스트라고 용4D 프라임 존에 한정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이게 보다 넓은 범위의 뭐 좌우 움직임과 뭐 아무튼 제가 이제 느껴봤잖아요. 다른 관이랑 용4D 비교해서 확실히 더 셉니다. 요번 탑건 매버릭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너무 막 이러니까 한 번씩 내가 모자 쓰고 갔거든요. 한 번씩 내 모자를 고쳐 쓰는 신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이 의자 때문에 이러고 있다. 뒷사람한테 알려준 거죠. 내가 너무 흔드니까 뒷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앞에 새끼 왜 이렇게 흔들어져 있고 막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막 진짜 그 코빅에서 행동모사 잘하시는 그 김두영 개그맨 님 있잖아요. 그분 빙의돼요. 그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4D로 봤던 영화가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는 뭐 역대급이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4DX 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신 게 4DX면 3D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왜냐면은 4D니까 3D 플러스 뭐 1D 이렇게 생각해서 3D에 뭐 다른 그런 막 눈 뿌리고 피 뿌리고 이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D는 안 들어가 있고요. 3D 상영도 합니다. 3D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가 4DX 3D라고 별도로 돼 있어요. 대신에 이게 용4D 기준, 제가 다른 데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용4D 기준인데 스크린X는 들어가 있어요. 스크린X는 뭐냐면은 화면 옆에 벽까지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몰입감을 도와주는 기능인데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용4D 기준으로 명당이랑 뭐 자리 팁을 좀 드려보면은 당연히 중앙열이 좋죠. 프라임존이 좋은데 뭐 여기도 중앙열이 뭐 거의 다 항상 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열은 추캐팅 하셔야 되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열에 가장 맞닿아 있는 그 가장자리가 좋고 4D 자체가 가장자리가 효과가 더 셉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갈 때마다 가장자리를 잡아서 보는 편이고, 그리고 먹을 거 사가지 마세요. 특히 팝콘 다 이렇게 절반 이상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차하고 샀어. 그럼 상영 전에 다 드시거나 이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알바분들만 힘듭니다. 아무튼 이거 참고하시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4D 경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탑건 매버릭은 상당히 제격인 영화다. 그리고 이왕 갈 거면은 용4D 그리고 뭐 여의도 청담까지 괜찮다. 그리고 뭐 놀이기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렸네요. 사실 제가 특별관 영상도 계속 올리고 이번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거는 이게 특별관 이퀄 용암액이라는 공식이 거의 자리매김을 해버렸어요. 이게 왜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막 뭐 난리다, 뭐 서버 터졌다. 그게 저도 뭐 용암액에서 봤지만 그 두 작품이 용암액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였어요. 왜냐면은 러닝타임 전체를 IMAX 카메라로 찍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되게 많아졌지만 또 다른 영화도 아니고 그 영화가 IMAX 카메라로 다 찍었다고 하니까 와 이거 무조건 IMAX 용암액 가야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용암액에서 본 사람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일반인 분들한테까지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특별관 하면 용암액이 자리매김이 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돌비가 좀 늦게 자리를 잡았고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안 알려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평소에 언더독 편이기 때문에 돌비가 실제로 좋고, 전 탑건 매버릭 이제 추가 NH차는 남돌비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7월 5일 저녁 마지막 회차 예매해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돌비에 대한 애정이 그래서 생겼고 돌비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딱 돼야 좋잖아요, 소비자로서도. 아무튼 그러한 생각 때문에 되게 이전부터 되게 특별관 영상 만들어 왔고, 특별관 영상 기획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해서 영상 하나로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말씀드리네요. 아무튼 뭐 당장은 탑건 매버릭,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토르 러브 앤 썬더라든지 참고로 토르 러브 앤 썬더도 IMAX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어떤 장면을 찍었는지,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장면을 찍었다고 하니까 관람에 참고를 하시고, 이제 용암액 올해 무조건 가야 되는 건 그 조던 필
감독. 게다욱 감독의 높 같은 경우에는 필름 IMAX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용화맥에서 가서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특별관 이 영상으로 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탑건 매버릭 재밌게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랑 어떤 부분이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매영남이었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